나이 든 사람들은 움직임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에도 힘들고 피곤함을 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서 만성적인 통증이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지고 혹시 더 다쳐서 통증이 심해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활동 범위가 제한되고 대부분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성이나 의욕을 덜 느끼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습관이 자연스레 몸에 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운동이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설득이 잘 되지 않고 감정적 생활적 동기부여를 통해 이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먼저 치료를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운동을 해야만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식의 사고로 운동을 안 하려는 사람이나 또는 나이 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운동하세요라는 말 대신 함께 산책하실래요? 또는 근처 공원으로 우리 놀러 갈까요? 아니면 할머니 손주가 놀아달라는데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조금씩 같이 움직여봐요. 처럼 표현을 바꾸어 일상생활과 연관된 말로 설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이들에게 감정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조금씩만 움직이시면 무릎이나 허리 아픈 것도 덜해요. 약 덜 드실 수 있어요. 또는 꾸준히 움직이면 병원 덜 가도 되고 혼자서도 오래 잘 지내실 수 있어요. 또는 가족들과 멋진 곳으로 여행 다녀오고 싶으면 체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등과 같이 가족, 친구들과의 연대감을 증대시키고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 30분 운동이 아니라 5분만 해보자. 힘들면 그만두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 앉은 자세에서 발목 돌리기, 의자에서 일어서기처럼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게 만들고 이 성공 경험이 쌓이면 점차 늘려나가는 방식을 택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와 함께하면 즐거움과 책임감이 생겨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운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실내의 밴드, 작은 아령, 실내 자전거 같은 간단한 운동 도구를 두어 접근성 높이거나 동네 경로당,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움직임과 동작을 마칠 무렵에는 오늘 5분 하셨네요. 대단해요 같은 칭찬과 격려의 멘트를 통해 작은 성취를 반복적으로 인정해주고 이를 달력에 체크하거나 스마트워치로 기록하여 눈에 보이게끔 함으로써 성취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본인 스스로가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여 스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변 가족들이나 치료사분들이 이들을 운동 이란 단어 대신 생활 속의 활동이란 표현으로 접근하여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게 제안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꾸준히 즐겁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운동 방법은 무엇이고 어떤 강도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 근골격계, 심혈관계 기능이 점차 저하되기 때문에 운동의 종류, 강도, 시간, 방법을 나이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면 부상이나 심혈관계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약하면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본적 원칙은 저강도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유산소 근력 유연성 균형 운동을 골고루 섞어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운동 중 통증, 과도한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이 생기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군요. 먼저 유산소 운동은 심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 걷기, 가벼운 자전거, 수영, 가볍게 오르막 오르기, 실내 고정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이때의 운동 강도는 중등도 정도로 운동 중 타인에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 부르는 것은 힘든 정도로 하면 적절합니다. 이를 심박수로 표현하면 최대 심박수가 138에서
자기 나이의 절반값을 뺀 수치를 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은 20분에서 40분 사이,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사이로 하면 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과 뼈 건강을 강화시켜 자세를 유지하고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운동으로 나이 든 사람에게 있어 근력은 그 어떤 재물이나 돈보다도 더 중요한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력은 낙상이나 미끄러짐을 예방하여 골절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노인들을 위한 근력 운동으로는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들거나 버티는 것과 같은 과격한 운동도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가벼운 아령, 탄력밴드, 의자, 스쿼트, 벽 밀기, 계단 오르기 등으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의 양은 하루 건너 이틀에 한 번씩 주의해서 3회 시행하며 각 동작을 10에서 20회씩 2에서 3세트 시행하면 충분합니다. 이때 무게보다는 규칙적인 반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연성 운동은 관절의 가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 스트레칭, 필라테스, 요가, 태극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운동은 준비 운동으로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운동 후 근육이 따뜻해졌을 때 마무리 동작으로 실시하면 효과적입니다. 관절 가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약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고 횟수는 주 5회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낙상으로 골절상을 입는 것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잡는 균형 운동을 추가로 해줄 것을 권장합니다. 한 발로 서기, 발 뒤꿈치와 발끝을 이으면서 걷기, 간단한 태극권 동작 같은 것을 매일 510분 정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자세가 불안정한 사람은 반드시 주변의 지지대를 붙잡고 균형 운동을 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할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든 사람들이 운동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 허리, 발목 등의 통증이 있으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이 관절에 부담 적은 운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가 있는 경우 운동 전 의사 상담이 필수이며 반드시 약 5에서 10분 정도로 워밍업을 먼저 실시하고 본 운동을 저강도에서 시작하여 그 강도를 늘려나가는 원칙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도 절대 무리한 근력 운동을 삼가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심장과 근육이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촉매제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주의할 점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는 점이란 것을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시니어 여러분들과 중년 여성분들 모두 올바른 운동이 무엇인지 아셨을 테니 이를 귀찮아하거나 피하지 말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